오늘은 배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아마 이 중에도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왜냐면은 유병률이 평균율이 한 20%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, 주로 명치 끝이 타는 것처럼 아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오고요.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, 우리가 명치 끝이 아플 때 약간 좀 걱정스러워요. 왜 그러죠? 여기는 신장도 여기서 이제 통증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건지, 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. 자, 이 위치는 위장이 있는 위치하고 같아요. 위장이 여기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. 그렇죠? 위장은 상당히 이제 독특한 기관,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관이죠. 그래서 보통 평소에는 이렇게 주름이 져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늘어나요. 그래서 한 1.5리터에서 많게는 한 2리터 정도까지도 음식물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,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머물러요. 그러면서 위장이 주무르고, 그다음에 펩신이라고 하는 위산을 분비를 하는데, 이건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소화효소예요. 그래서 이 산이 이제 단백질을 녹이고 이 음식물들을 녹이게 됩니다. 자, 근데 그 두세 시간 동안 이게 어디로 흘러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분문하고 위문을 이렇게 딱 잠궈요. 잠궈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마치 세탁기에서 빨래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소화 흡수를 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분문을 보면은 이렇게 괄약근이 있어가지고는 이 위를 꽉 조여주게 돼 있어요.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원래는 여기가 잘 조여져 있어서 음식물이 이 위장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, 이 분문부가 느슨해지는 거예요. 구멍이 열려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? 이 안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이렇게 위로 역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걸 이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고요. 위산이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 식도가 좀 헐겠죠. 헐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트름 자주 하고, 그 다음에 한 번씩 트름 하다가 갑자기 위산이 넘어오면서 신트림을 한다 그러죠. 또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은 게 갑자기 이렇게 트름 하다가 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음식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, 그런 분들이 다 이 분문이 꽉 조여져 있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에요.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여기가 자꾸 산으로 염증이 생기니까 어때요? 이렇게 막 화끈거리겠죠. 특히 누워있다 보면은 가슴이 막 화끈거리고 불이 나는 것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. 한 번씩 여기가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 번씩 꾹 조이듯이 아픈 그런 통증들이 느껴지게 되고요. 이 산이 자꾸 넘어오니까는 목에도 자꾸 이물감 같은 게 느껴져요. 그리고 이게 자극을 주고 성대를 자극을 주다 보니까는 자꾸 마른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데, 이 기침약을 먹어도 기침이 잘 안 듣는데 위장약을 먹었더니 기침이 가라앉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폐가 안 좋아서, 기관지가 안 좋아서 생기는 기침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침이라는 얘기겠죠. 자, 이 위치는 심장이 있는 위치하고도 같아요. 위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. 그래서 심장으로 인한 통증도 명치 끝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, 대략 여기가 아플 때 한 10% 정도는 심장 때문에, 나머지 90% 정도는 이 위장하고 식도 때문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. 이거를 감별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역류성 식도염 위장 문제로 인해서 아플 때는 우리가 그냥 참고 견딜만 해요.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고요. 주로 어떨 때 아프냐면은 음식하고 관계가 있어요. 갑자기 찬물을 마신다든가 매운 걸 먹는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그럴 때 갑자기 아프고, 그리고 속이 좀 비면 또 편해지고, 물이라도 한 컵 이렇게 마시면은 통증이 좀 가라앉고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. 심장 통증은 먹는 거랑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이 통증을 느껴요. 주로 어떨 때 아프냐면 협심증 때문에 이제 통증을 잘 느끼겠죠. 협심증으로 인한 통증은 내가 좀 숨이 차게 심장이 막 박동을 할 때, 뭐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갑자기 좀 힘든 운동을 할 때, 그때 갑자기 한 번씩 가슴이 쪼여오듯이 아픈데요. 심장성 통증은 이 아픈 정도가 대단해요. 그래서 내가 그냥 아프거나 말거나 뭐 어떤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면은 아이고야 왜 이렇게 아프지? 하면서 한 5분 정도 이상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런 통증을 느낄 때는 우리가 응급실에 빨리 가봐야 되겠죠.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위장으로 인한 통증이고요.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물을 한 컵 마셔보면 또 금방 감별이 돼요. 물을 마셨더니 좀 통증이 가라앉는다 싶으면 이제 위장 문제겠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는 역류성 식도염을 예전에는 위장병으로 분류를 했는데, 요새는 생활 습관병으로 좀 분류가 바뀌어 있어요. 그래서 성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. 내가 위장이 뭔가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나타난다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. 주로는 평소에 좀 식사가 불규칙한 분들,
그 다음에 굶었다가 갑자기 폭식을 한다든지, 아니면 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, 뭐 매운 음식 좋아하는 분들, 너무 뜨거운 거 좋아하는 분들, 그 다음에 빈속에 커피를 마신다든지, 빈속에 술을 마신다든지, 담배를 핀다든지, 이런 분들이 이제 영성식도염이 잘 나타나게 되겠죠. 그 외에도 자율신경 기능의 문제로 인해서도 이런 위장 문제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내장들은 전기를 공급받아서 움직이죠. 그게 이제 흉추에 있는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,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. 내가 좀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겠죠. 그때가 되면 이 위장들이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카페인 같은 거, 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커피라든지, 뭐 아니면 초콜릿이라든지, 코코아라든지, 콜라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카페인 종류가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고요. 또 과도하게 긴장이 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위장이 멈추게 되겠죠. 멈추면은 위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.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자꾸 이게 역류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. 혹은 이제 요새 사람들이 다 앉아서 생활을 하잖아요. 앉아있을 때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나요?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약간 이렇게 부부정하잖아요. 자, 위장이 어디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, 위장이 잘 움직여야 돼요. 움직이려면 공간이 좀 넓어야 되겠죠. 우리가 이걸 잘 펴고 있을 때는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위장이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데, 밥을 먹고 바로 앉아가지고 이러고 일을 하면은 어때요? 여기 꽉 조이게 되겠죠. 위장이 잘 안 움직여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위장에 탈이 잘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자세 같은 거를 좀 잘 교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. 저희가 재작년 정도에 한번 영성식도염은 재발이 너무나 잘 돼요. 한번 약 먹고 나았다가도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해서 만성적으로 그냥 계속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, 이분들을 모아가지고는 흉추를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. 한 20분 정도를 모아서 흉추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 위장을 움직이는 6번, 7번, 8번 흉추에서 이제 위장을 움직이는 신경이 나가는데 이쪽이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 밸런싱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행을 했었는데요. 틀어진 흉추를 교정해주고, 그다음에 위산 분비를 좀 억제해주는 약을 같이 써주고,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명상훈련을 이제 같이 실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분들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. 흉추를 교정했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트름을 꼭 하면서 속이 너무 편해요. 이런 분들도 꽤 많았고요. 그래서 그런 만약에 이제 고질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습관을 고쳐봤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교정치료 같은 거,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게 자주 재발이 되는 분들은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잘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.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. 너무 기름진 음식은 위장에 오래 머물러요.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하고요. 커피나 술 같은 거를 좀 당분간 끊어줄 필요가 있겠죠. 밥을 먹자마자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위장이 잘 움직일까요? 잠자는 동안에 또 위장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되고, 그리고 누워있다 보니까 식도로 타고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.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최소한 한 2-3시간은 있다가 잠자리에 좀 누우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. 아까 위장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랬죠? 왼쪽, 오른쪽? 헷갈리시나요? 약간 왼쪽으로 있다 그랬죠. 그래서 누워서 잘 때 왼쪽으로 자게 되는 게 조금 더 나아요. 왼쪽으로 자면 산이 넘어올 확률이 좀 적고요.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산이 넘어오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면 좋겠죠.